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제가 부동산을 투자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23살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강남의 부동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부동산의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해요.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미미하고, 그리고 물론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수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은 정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20년 동안 부동산 경험을 하면서도 제가 귀인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부를 읽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선역적인 요소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수익 구간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느꼈을 때는 처음에 부동산 일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 방법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그분들은 나랑 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배울 게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에 부를 읽으신 분들은 그들만의 모임, 그들만의 또 사교 모임, 그리고 그들만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면서 본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길러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실패했던 적들이 있어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투자를 하면서 나는 100번 다 성공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좀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실패들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서 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은 그런 실수들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나 이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들은 지금은 공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돈을 벌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제 부동산을 했을 때는 20대 초반에 부동산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러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모성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회용의 사람들, 내가 그냥 쓰는 사람들. 얘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 정도 쓰고 얘가 포기하면 난 또 다른 임성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돈을 벌면 돼, 이런 생각들을 했던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두렵거든요. 1997년도에 이제 IMF였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왔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퇴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서 약간 이제 상승 기류에 쓰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대세 상승의 부동산 장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대세 상승장에서 잘못 투자를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 잘못 투자했던 패착의 요인은 그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을 의심하거나 남에 대해서 이제 핑계거리를 대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제가 무언가를 투자함에 있어서 제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지역 분석을 하고 그 주변의 시세를 파악하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보다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들을 믿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도 투자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할 때 남들의 얘기를 듣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의 틀, 방향성에서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매물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기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말에 휩싸이거나 막연히 언론 매체 얘기를 들으면서 언론 매체에서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 기준에 맞는 부동산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한다거나 좀 기다린다거나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지금 현재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가 일부 1년이나 3년 정도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3년 동안 폭등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러다가 내가 무리해서라도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무리한 대출의 리스크를 안으면서 투자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무리해서 개수를 여러 개 늘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내 기준점에 맞는 그러한 물건들 매물들만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개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개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자산의 가치, 자산의 보유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만이 명의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공동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분산해서 명의를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 투자 약정서를 쓰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또 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도 한쪽의 생각들, 편향된 시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점이 없게 된다면은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올곧은 결정을 아마 못하는 시기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한테 내 집 마련의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투명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특별 공급이라든가 일반 공급 또는 무순위 줍줍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당첨된 사례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쉽게 그 당시에 감정가를 통해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죠. 내 집 마련을 하고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 입주를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이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의 수를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 영상들은 1주택이 아닌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지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갈 수 있는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주택수를 늘리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실행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앞으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두렵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들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들이 일부 조정을 받는 지역들이 나오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공급됐던 그런 물량들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빠진 그런 지역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니까 좀 두렵겠죠. 하지만은 그런 시기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는 국면,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게 분양 물량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양도세 완화로 일부 물량들이 한시적으로 나오면서 거래가 안 되고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언론 매체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할 거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들이 또 떨어지겠구나, 많이 폭락하겠구나, 반토막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정말 세금 때문에 귀찮아서 매물을 내놓는 분도 있지만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들을 이제 세금을 절세해서 팔 수 있을 때 팔고 다른 자산으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리밸런싱하는,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팔면서 내가 이제 많이 수익을 남겼으니 나는 이제 자산을 다 처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늘렸거나 자산을 통해서 부를 늘리신 분들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양도세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가 매도 처리하면서 다른 부동산으로 또는 다른 자산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매물들을 보면서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더 위축을 받거나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 집 마련 한 채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께서 내 집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금리가 많이 오르는 시점, 그리고 이렇게 과도하게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당장 내가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왜? 투자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에 내가 물건을 사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타이밍을 잡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타이밍적인 요소보다는 내가 주택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됐을 때 얼마 정도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진 가격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인드 정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이제 신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신도시가 미분양이 넘쳐났던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신도시가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분양 물량이 나고 미계약 물량이 나왔을 때는 이 신도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5%의 계약금만 내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대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아파트 가격은 폭락이야, 떨어졌어, 끝났어, 이제 내 집 없이 전세, 월세로 그냥 렌트해서 살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났더니 2배, 3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제가 2000년도부터 부동산, 2003년도부터 부동산을 하면서 계속 늘 반복했던 그런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조정을 계속 받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들을 지나쳐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도시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자산을 사서 모은다는 개념으로 아마 이러한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 거지만,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이런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리는 영상에서는 1주택에서 2주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보시고 지금 상황들을 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중요한 거는 이런 영상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발로 나가서 실제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거래가 되고 나서 보기 때문에 바로 실제 거래가 계약이 되는 부분들, 현재 상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필드의 경험들, 그리고 부동산 필드의 공인중개사 그 업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요층들이 많은지, 매수 대기자들이 많은지, 그리고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의 심리를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마 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현황 상황들을 아마 둘러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많이 공급이 일어났던 그런 분양 물량들, 그리고 그런 지역들 중에 거래가 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는 지역들, 예전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전세가가 형성이 됐어요. 하지만은 최근에는 전세가가 너무나 높게 상승이 되면서 거의 분양가 대비 전세 가격이 맞춰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전세가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대비해가지고 전세가를 못 채우는 그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를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주택자가 그 매물을 보유하거나 미분양 물량들을 샀다면은 그 물량의 전세가를 다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싸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물량들을 만약에 내가 컨택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해서 살 수 있다면 저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회들이 만들어졌어요. 누구나가 다 오른다는 시장, 누구나가 다 떨어질 거라고 100% 확신하는 시장, 이런 시장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시장, 불투명한 시장, 이런 시장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만들었을 때 정말 큰 기회들이 왔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어쩌면 더 빨리 오고 더 오랫동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